30대 후반의 은주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쌀을 씻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뒷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은주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화목했다. 다른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고생담을 털어놓을 때마다 은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시아버지 박철수도 마찬가지였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며느리에게 늘 따뜻했다. 가끔 시장에서 은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박 여사가 상추 한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했다. 오래 기른 상추가 유난히 싱싱하고 맛있다며 자랑했다. 은주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은주는 시아버지를 깨우러 갔다. 박철수는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주가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박 여사는 상추쌈을 정성스럽게 싸주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은주의 남편 민수는 회사 일로 일찍 출근해야 했다. 그는 서둘러 밥을 먹고 인사를 나누었다. 시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오늘도 수고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박 여사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신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꾸 한숨을 쉬며 페이지를 넘겼다가 다시 되돌렸다. 은주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은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시아버지 앞으로 온 전화였다. 은주는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냥 잘못 걸린 전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상대방은 분명히 시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은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화를 끊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는 외출한다고 했다.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며 간단히 설명했다. 박 여사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별일 아니니까 혼자 다녀오겠다며 안심시켰다. 시아버지가 나간 후 박 여사는 빨래를 널었다. 은주는 그녀를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여사는 남편이 요즘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물어봐도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 여사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은주도 덩달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시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도 걱정스러워했다. 가족들은 저녁을 차려놓고 시아버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다. 걱정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서 늦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시아버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손에는 고급 식당의 영수증이 살짝 보였다. 병원에만 갔다면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 저녁 식사 동안 시아버지는 더욱 조용했다. 평소보다 밥도 적게 먹고 자꾸 창밖만 바라봤다.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몸은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그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 넘게 지켜본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도 시아버지는 일찍 나갔다. 어디 가느냐는 박 여사의 물음에 친구를 만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던가? 그날 오후 은주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박 여사가 허리가 아프다며 부탁한 것이었다. 은주는 정성스럽게 방 안을 치우며 먼지를 닦았다. 시아버지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펴봤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연인처럼 다정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몇 년 후의 날짜였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속 여자는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며 시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었다. 시아버지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도 적혀 있었다. 은주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런 큰 비밀을 혼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은주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그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다.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침묵처럼 보였다. 박 여사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다. 남편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의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은주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 평화로운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남편 민수에게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 비밀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은주가 직접 받았다. 상대방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를 찾는다며 정중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며 부탁했다. 은주는 시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려다가 망설였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은주는 시아버지에게 전화 왔다고 전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시내에서 시아버지를 목격했다. 그는 한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은주는 깜짝 놀랐다.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거의 똑같았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격 있어 보였다. 시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간청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는 자주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해명하는 듯 했다. 반면 그 남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다.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시아버지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고민에 빠졌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식탁에 앉았다.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민수에게라도 이 사실을 털어놔야 할까? 하지만 민수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며칠 후 은주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시아버지의 아들 박진호라고 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진호는 자신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간청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꼭 한 번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진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말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다.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은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진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게 당연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은주는 갈등했다. 진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부탁했다.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했다. 자신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은주는 명함을 받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명함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시아버지에게 전해드려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은주는 결심했다. 시아버지에게 진호를 만났다고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 없었다. 기회를 봐서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기회는 다음 날 오후에 찾아왔다. 박 여사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였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시아버지는 은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호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은주에게 간청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민수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한 여자와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동료 직원이었고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시어머니와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다. 양가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혼담이었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결국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받았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는 큰 결단을 내렸다. 그 여자에게는 아이를 혼자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정해진 대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경제적인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여자는 시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이는 자신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끔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 다른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웠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 진호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최근 들어 진호가 자주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아버지와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평생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시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를 비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온 그의 고통은 느껴졌다. 이런 비밀을 평생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어젯밤 남편이 계속 뒤척이며 잠을 못 잤다고 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고 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순진한 걱정이 마음 아팠다. 시아버지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평소보다 더욱 침울한 표정으로 밥상을 바라봤다. 박 여사가 입맛이 없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아버지는 괜찮다며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민수도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은주에게 말했다.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은주는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받았다. 거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일부러 부엌일을 하며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진호도 목소리를 높이며 무언가 간청하는 것 같았다. 결국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시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다. 깊은 한숨을 연달아 내쉬며
괴로워했다. 은주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박 여사가 시장에서 돌아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냐며 다가갔다. 시아버지는 그냥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시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박 여사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 시아버지 자리가 유난히 서글퍼 보였다.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요즘 너무 이상하다며 걱정을 표했다. 박 여사도 동의하며 내일 함께 가자고 했다. 은주만 혼자 복잡한 심정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날 밤 늦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 집에서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분이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시아버지는 은주를 보자 쓸쓸하게 웃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까지 고생한다며 미안해했다. 은주는 괜찮다며 시아버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호가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며 말했다.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시어머니와 민수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라며 체념한 듯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며 다짐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용기에 놀랐다. 동시에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결심을 굳힌 듯 씻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가족들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다.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아버지는 저녁에 자세히 말하겠다며 미루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수도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다. 은주에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냐고 물었다. 은주는 저녁에 들어보자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 여사는 계속 남편 걱정을 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불안해했다. 은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오후에 시아버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결심을 전했다. 진호는 감격해하며 꼭 가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은주의 손이 떨렸다.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평화로운 가정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뭔지 궁금해했다. 은주는 곧 알 수 있을 거라며 대답했다. 시계는 어느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7시 정각에 현관벨이 울렸다. 시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러 나갔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품격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다. 박 여사와 민수는 갑작스러운 손님에 당황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진호도 조금 떨리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은주는 지켜봤다. 박 여사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 여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평생 믿어온 남편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까지 크게 들렸다. 민수도 아버지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었냐며 화를 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매서웠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진호 그리고 은주만 남았다. 진호는 미안하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일어섰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붙잡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진호가 떠난 후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겪으니 더욱 힘들었다. 은주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이해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 여사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민수도 아버지를 피하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시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박 여사는 남편과 한 방을 쓰기를 거부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그의 몸은 점점 굽어지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민수는 아버지와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평소 다정했던 부자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아침 식사도 시간을 맞춰 따로 먹었다. 시아버지는 홀로 남은 식탁에서 쓸쓸히 밥을 먹었다. 은주만이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도 양쪽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했다. 시아버지의 외로움도 안타까웠다. 박 여사는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박 여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남편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며 화를 냈다. 이혼까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은 박 여사는 더욱 단단해졌다. 평생 한 남자만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했다며 울었다. 은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못 자는 상태였다. 은주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권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며 거부했다. 어느 날 오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은주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다. 진호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책했다.
진호는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다. 아버지에게도 연락하지 않겠다며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은주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완전한 악인은 아닌 것 같다며 조금은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여사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따로 해서 따로 먹으려 했다. 은주가 말려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은주는 답답했다. 누군가는 먼저 양보해야 해결될 문제였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은주가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다. 박 여사도 놀라서 뛰어나왔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다. 혈압도 많이 높아져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는 초라해 보였다. 평소 건강하고 듬직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박 여사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는 마음이었다. 민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시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며 중얼거렸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다. 은주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진호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다. 하지만 병실 입구에서 망설이며 들어가지 못했다. 가족들과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웠다. 은주가 진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진호는 가족들이 싫어할 것 같다며 주저했다. 하지만 은주는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다. 결국 진호는 병실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며 걱정했다. 진호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다가섰다. 박 여사와 민수는 진호를 보고 불편해했다. 하지만 병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진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과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부자간의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장면이었다.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었다. 진호는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제 와서 아들 역할을 하려는 것이 죄송했다. 하지만 진호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아버지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민수는 그런 진호의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이복형이 이렇게 성숙할 줄 몰랐다. 오히려 자신이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의사는 퇴원 후에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봤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은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 말에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하는 날 진호가 차를 가져왔다. 고급 승용차였지만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였다.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박 여사는 남편을 위해 죽을 끓여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진호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다. 가족들이 사양해도 당연한 일이라며 고집했다.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냉랭함은 줄어들었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은주는 그런 변화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 여사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은주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가 은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어서 괴롭다고 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정이 있어서 더 아프다고 했다. 은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박 여사는 진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다. 자신만의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한편 민수도 점점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진호가 보여주는 성실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아버지를 돌보는 정성스러운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혈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는 일주일에 2번씩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진호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아버지와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록 정식 부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진실한 사랑이었다고 믿었다. 진호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숙연해졌다. 박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그 여자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진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평생 가슴을 짓눌렀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잘못과 옳음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며칠 후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자신의 어머니 산소를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 제안에 깊이 감동했다. 박 여사는 처음에 그 제안을 반대했다. 남편의 외도 상대방 무덤에 왜 가야 하느냐고 화를 냈다. 하지만 진호는 정중하게 부탁했다. 어머니도 분명 평안을 얻으실 거라고 말했다.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민수가 먼저 찬성 의견을 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설득했다. 박 여사도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 주말에 가족들은 함께 산소로 향했다. 진호가 운전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동승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모두가 이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산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었다. 잘 가꿔진 무덤을 보니 진호의 정성이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가족들이 볼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평생 미안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진호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족들도 숙연해졌다. 박 여사도 무덤 앞에서 묵념했다. 마음속으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진호를 돌보겠다는 다짐도 했다. 산소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용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자신은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면 물러서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수가 먼저 대답했다.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형제로 지내자고 제안했다. 진호는 감격해서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진호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한 것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의 반응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관대한 가족을 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진호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함께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조금씩이나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기침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 은주가 걱정되어 병원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에게 폐암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수술이 어려운 단계였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막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민수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호는 담당 의사와 별도로 면담을 요청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그런 진호의 정성에 감동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시아버지의 몸은 많이 힘들어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진호의 헌신적인 돌봄이 감동적이었다. 박 여사는 남편을 간병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화가 나고 서운했던 마음이 이제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 남편이 얼마나 혼자서 고민하고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동안 차갑게 대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혼자만 상처받았다며 반성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부부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감격했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며 사랑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깊이 감동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민수와 그런 사랑을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진호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좋은 약재와 영양제를 구해다 주었다. 유명한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한약도 지어주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다. 민수도 형이 된 진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진호의 성숙함과 책임감에 감탄했다.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도 그런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효과가 있다고 했다. 완치는 어렵지만 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 소식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박 여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시아버지는 진호에게 비밀스럽게 부탁했다. 박 여사가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젊을 때부터 가보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했던 꿈이었다. 진호는 아버지의 뜻을 즉시 이해했다. 최고급 여행 패키지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갈 수 있는 일정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며칠 후 진호는 완벽한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워왔다. 파리와 로마, 스위스를 도는 2주 일정이었다. 최고급 호텔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세심함에 깊이 감동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남편의 몸 상태를 걱정했다. 항암 치료 중인데 먼 여행이 괜찮을지 의문이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간청했다. 의사는 짧은 기간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약물과 의료진 연락처를 챙겨가라고 조언했다. 진호는 현지에서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은주는 시부모님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다. 민수도 부모님의 로맨틱한 여행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진호는 현지에서 24시간 연락 대기하고 있겠다고 약속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진호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칭찬했다. 박 여사도 진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뭉클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설레는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가족들은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파리에서 보내온 첫 번째 소식은 기대 이상이었다. 박 여사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소녀처럼 밝았다.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행 3일째부터 시아버지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박 여사는 당황해서 진호에게 급히 연락했다. 진호는 즉시 현지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현지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심각했다. 폐에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 의사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시아버지는 아내의 여행을 망쳤다며 미안해했다. 박 여사는 남편의 걱정을 일축했다. 함께한 3일간이 평생 최고의 추억이라고 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위로했다. 진호가 준비한 전용기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도 흐릿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지켰다. 진호는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박 여사에게는 평생 사랑했다는 고백을 했다. 민수에게는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은주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특히 진호가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호에게는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다. 평생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달라고 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 적혀 있었다. 평생 아내만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사람과의 일은 일시적인 실수였고 후회한다는 고백도 있었다. 다시 태어나도 박 여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지막 소망도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신도 남편만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 평안한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오열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시아버지의 인품을 기리는 사람들이었다. 진호는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과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진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본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유언장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유언장을 읽어보니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에게는 평생 고마웠다는 사과와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민수에게는 가정을 잘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집과 토지를 물려준다고 했다. 진호에게는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작성된 비밀 유언장이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진호를 위해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고 했다. 또한 진호의 어머니가 살던 집도 몰래 매입해서 진호 명의로 해두었다.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깊은 부성애에 감동했다. 진호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평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박 여사도 남편의 숨겨진 사랑에 새삼 놀랐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진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박 여사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연인이었다. 하지만 양가 부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 시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시절에는 집안끼리 정한 혼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던 여자가 임신한 상태였다.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운명에 순응했다. 진호의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며 용기를 냈다. 시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희생에 평생 죄책감을 느꼈다. 박 여사는 그 내용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서 희생했던 것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유언장 집행을 위해 방문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많았지만 진호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의 헌신에 더욱 고마워했다. 진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모두 가족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사업으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며 사양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가족들은 깊이 감동했다. 박 여사는 진호를 정식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마음속 벽도 모두 허물어졌다. 진호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진호는 그 말에 감격해서 박 여사를 꼭 껴안았다. 민수도 진호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진호를 형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형제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하고 형제가 되었다. 시아버지의 49제를 치른 후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진호는 가족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 여사와 민수 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 어느 날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민수를 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진심으로 권했다. 민수는 형의 제안에 감사하며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여사에게는 더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 진호가 새로 지은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넓고 쾌적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권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효성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 여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기가 아쉬웠다. 오히려 그 집에서 남편을 그리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진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존중하겠다고 했다. 대신 진호는 그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 주었다. 박 여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가사 도우미도 고용해서 박 여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은주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진호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가족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진호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진호는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다. 박 여사의 건강검진부터 민수의 직장 문제까지 모든 것을 챙겼다. 은주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진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꿈속에서 만났는데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을이 되어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 추도식을 준비했다. 진호가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지만 가족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았다. 박 여사는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기일 당일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진호의 회사 직원들도 참석해서 고인을 기렸다. 가족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기억해 주는 것에 감동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졌다. 박 여사는 남편에게 근황을 전하듯 혼잣말을 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말했다. 특히 진호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자랑했다. 진호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모습에 가족들은 든든함을 느꼈다. 민수도 아버지에게 보고할 일이 있었다. 진호 형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은주는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호라는 훌륭한 아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제 정말로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가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일이 지나고 며칠 후 진호가 가족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상대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훌륭한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가족들은 진호의 행복한 소식에 기뻐했다. 박 여사는 진호의 예비 신부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다며 기뻐했다. 민수와 은주도 형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진호는 가족들의 축복에 감격해했다. 며칠 후 진호가 예비 신부와 함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품격 있는 여성이었다. 박 여사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가족들은 진호의 안목에 감탄하며 그녀를 환영했다. 예비 며느리는 박 여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직접 만든 수제차와 함께 정성스러운 편지를 전했다. 어머님의 아들을 잘 모시겠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은주와는 같은 또래라서 금세 친해졌다. 민수와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가족 분위기를 만들었다. 진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진호는 가족들의 의견을 많이 물었다. 특히 박 여사의 조언을 중요하게 여겼다. 혼수 준비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모든 것을 상의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결혼을 자신의 일처럼 준비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온 가족이 바빠졌다. 박 여사는 아들을 위해 특별한 한복을 준비했다. 민수와 은주도 형의 결혼식을 빛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족 모두가 진호의 행복한 날을 위해 노력했다. 결혼식 당일 진호는 아버지 영정을 식장에 모셔왔다. 아버지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분명히 아버지도 하늘에서 축복하고 계실 거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서 진호 부부를 축하했다. 특히 가족들의 축하가 가장 뜨거웠다. 진호는 이런 완전한 가족을 이룬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진호 부부는 박 여사 근처에 집을 마련했다. 어머니를 자주 뵐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살기로 한 것이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효성에 감격했다. 이제 정말로 든든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 새 며느리는 박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일주일에 몇 번씩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드렸다. 박 여사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진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민수도 형의 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진호는 동생에게 실무를 가르쳐주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민수는 형의 도움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다. 두 형제는 일과 가정에서 서로를 도우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은주도 이런 변화된 가족 관계에서 많은 행복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더욱 밝아졌고 남편도 형과 잘 지냈다. 진호 형수와도 친자매처럼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 대화했다. 정말로 화목한 대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진호의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진호의 부인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그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손자 또는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임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호의 부인이 심각한 임신 중독증에 걸린 것이었다. 의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족들은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진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들의 말은 모두 비슷했다.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 진호가 이렇게 늦게 얻은 아이인데 무사해야 한다고 간절히 빌었다. 은주도 형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사 출산을 기원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진호의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지만 그래야만 산모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진호는 계속 뒷걸음질치며 불안해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기도하며 좋은 결과를 빌었다. 민수와 은주도 손을 모으고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껴안았다.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하지만 작은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진호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 여사는 손자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감격했다. 아기는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할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다. 박 여사는 남편이 손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 말에 모두 공감하며 신기해했다. 아기의 이름은 가족회의를 통해 정했다. 박 여사가 제안한 희준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다. 희망의 희와 준수할 준을 써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뜻이었다. 진호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든다며 고마워했다. 희준이는 인큐베이터에서 2달을 보낸 후 집으로 왔다. 작았지만 건강한 아기로 잘 자라고 있었다. 박 여사는 손자를 보기 위해 매일 진호네 집을 찾았다. 희준이도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웃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진호의 회사에 큰 경영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진호는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했다. 진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입했다.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돈을 구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진호의 어려움을 알고 큰 걱정에 빠지다. 박 여사는 자신의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도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형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호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결국 진호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했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의 결정을 지지했다. 회사 정리 과정에서 진호는 많은 것을 잃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처분해야 했다.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진호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제안했다. 넓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자고 말했다. 진호는 처음에는 어머니께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사양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진호 가족이 박 여사의 집으로 이사해 온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희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민수는 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진호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은주도 형수와 희준이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호는 깊이 감동했다. 박 여사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거 생활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희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온 가족이 아기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다. 진호는 민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비록 예전만큼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진호의 모습에 가족들은 더욱 존경심을 느꼈다. 어느 날 희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말을 했다. 박 여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자의 첫 말이 할머니였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진호도 아들이 할머니를 먼저 찾아주어서 기뻤다. 희준이는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를 닮아갔다. 웃는 모습이나 잠든 표정이 할아버지와 똑같았다. 박 여사는 남편이 손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그 말에 모두 동감하며 신기해했다. 1년이 지나면서 진호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갔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가족들은 그런 진호의 신중한 모습에 안심했다. 박 여사는 요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손자 돌보는 재미와 며느리들과의 즐거운 대화, 그리고 아들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희준이가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와 인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정말로 남편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는 매우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호가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박 여사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진호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했다. 희준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도 자랑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가족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 진호는 아버지가 정말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기뻐했다. 민수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온 가족이 시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다. 희준이의 첫 생일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다. 박 여사는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돌상을 차렸다. 시아버지 영정도 함께 모셔서 할아버지도 축하할 수 있게 했다. 돌잡이에서 희준이는 책을 집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랄 거라며 모두 기뻐했다. 박 여사는 손자가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호도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돌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시아버지 생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희준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웃는 모습이 시아버지 젊은 시절과 똑같다며 신기해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희준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를 무척 따르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다. 삼촌과 숙모도 자신을 아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호의 사업도 점점 안정궤도에 올랐다.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키운 결과였다. 이제는 가족들을 넉넉하게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겸손하고 가족을 우선시했다. 박 여사는 며느리들과 손자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때로는 시장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하기도 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이 남편 덕분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박 여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다. 민수와 은주 부부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은주가 임신해서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가족들은 그 소식에 모두 기뻐했다. 희준이에게 사촌이 생긴다며 더욱 즐거워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이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희준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절을 했다. 박 여사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말했다. 무덤 앞에서 희준이가 갑자기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가족들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뭉클해했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나타나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가 말했다. 남편이 진짜 안심하고 편히 쉬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제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며 웃었다. 진호도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다. 시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했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고 했다. 희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박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진호라는 아들과 희준이라는 손자를 얻게 된 것이 그 후로도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다. 진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했다. 박 여사는 건강하게 장수하며 손자의 성장을 지켜봤다. 민수 부부도 둘째를 낳아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 희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다. 희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교문을 통과했다. 박 여사는 손자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남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희준이가 학교에 잘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할아버지처럼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남편도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온 가족에게 뿌리내렸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도우며 이겨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준이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갔다. 박 여사는 가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진호였다고.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고. 사랑과 용서가 만든 기적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어느 늦은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희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는 언제 보러 와주시냐고. 박 여사는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마다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희준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미소 지으신다고. 희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거실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시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바람이었다.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가족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기적의 가족. 어려움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